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장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속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건강톡파원 운영입니다. 지역 내 추진하고 있는 보건정책을 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구의 기존 플랫폼 및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서비스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쪽 우리 동네 건강마켓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동별 건강 요구도 조사 분석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전반기에 계림 이동을 시작으로 4차례의 건강마켓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이 주민들의 요구와 부합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1쪽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제9대 의장도시로서 상반기 본정기총회 및 MOU 기간 공동 세미나 추진을 통해 건강도시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KHCP 실무자 아카데미 국외연수를 추진함으로써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건강도시 교육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건강도시 새싹 리더입니다. 어린이가 올바른 건강도시관을 가지고 역량 있는 건강도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동구 어린이집을 포함한 3곳을 건강도시 어린이학교로 선정해 생활 속 건강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건강도시를 새롭게입니다.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건강도시 동구 조성과 모든 정책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제1부서 1건강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구형 건강 브랜드 하나 빼고 하나 더하기를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혼밥 식당 확대, 건강도시 활동단 운영 등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동구형 치매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치매를 극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집중 검진 및
통합 돌봄 대상자 우선 검진 등을 통해 치매 검진 체계를 촘촘히 운영하였고 치매 안심 네트워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치매 실종 예방 프로젝트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5조 마음건강체험 가치 있는 동행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 등 고위험군 지속적 발굴 관리와 동구 및 마음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마음건강 한울타리 구축으로 원스톱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취약 마을의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살률 급증에 따른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으로 위기 청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마음이 건강한 행복 동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조 마약 공포 탈출 프로젝트입니다.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동구 주민 및 학부모, 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운영하였고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조 이웃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생활속으로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AED를 쉽게 사용해 초기 생존율을 높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안전 편의점 26개소 및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신규 보급하고 내규 연한이 도래한 소모품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 및 관내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기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용법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281조 찾아가는 동구 체조 특파원 16시입니다. 동구 관내 사업장 중 좌식 사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후 시간대에 10여 분간 체조를 진행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구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동 강사가 직접 부서를 방문 신체 활동을 유도하여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구 관내 사업장 1, 2개소를 선정하여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82조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소생활권 중심 주민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마을 만들기와 주민주도 건강동아리 활성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최근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 사업 다양화와 지속적인 건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3조 동구 동락 건강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방 진료와 컬러링북을 활용한 건강교육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경로당 50개소를 모집하여 건강 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건강 체킹 및 상담, 한방 방문 진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 경로당을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조 심쿵심쿵 혈관 튼튼 동네 만들기입니다. 만성질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 행태 개선과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건강요원 13명을 위촉하였고 심내혈관 질환 예방 홍보를 위해 14개소 안심기관을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5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00명입니다. 각 동별 취약계층 인구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였고 4월부터 접종 시작하여 500명 접종 완료하였으며 예방접종 통계 분석 및 사업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86쪽 동구 맘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동서비스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4년 7월부터 영유아 가정의 교통비 지원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여 더 많은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조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감염병 발생 보고 및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 및 감염병 관리 지원단, 대한결핵협회 등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91조 숙박업 관광 안전 품질 인증제 확대입니다. 지역 숙박업소의 품질 관리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우수 숙박업소 확충을 위한 관광 품질 인증 관리 사업으로 2024년도 공중위생 안전요건을 엄격히 준수한 우수 숙박업소 9개소가 선정되어 각종 행사들이 개최 시 선정된 숙박업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조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공중위생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업소에 필요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조 뷰티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구의 자원과 뷰티 산업을 연계하여 충장축제 기간에 뷰티 트렌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뷰티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미용협회들과 연계하여 기술 배움의 장소와 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충장로 일대를 뷰티 산업단지로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로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4쪽부터 295쪽 음식점 노후 주방 위생환경 개선 지원과 음식점 위생소독 관리 지원입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작년 사업 후 영업주들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개선하고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96조 안심하고 즐기는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식품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을 통해 식중독 예방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통해 식중독으로부터 완전한 외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조 안전한 배달 음식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배달앱 전문 음식점에 CCTV를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실시간 주방 공개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식품업소 업주들의 다수의 부정적인 의견과 기술 구축 시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해 위생 점검을 연 2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배달 음식 전문점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회에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님. 이재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건증 때문에 보고도 많이 받으셨고 민원 전화 많이 받으셨죠? 네. 저희도 정말 보건증 때문에 민원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정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동구민들이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 우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정말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여기서 안 되니까 다 탁으로 가시잖아요. 네. 근데 탁으로 갔을 때 남구로 가면 기본적으로 50분에서 1시간 기다리는 거는 기본이고 너무 힘들답니다. 자기 시간, 그게 도래해서 해야 되는데, 간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정말 동구보건소 공사 언제 끝나냐고 엄청 많은데, 언제 끝납니까, 저희? 지금 저희도 알기로 한 10월 정도, 10월 말 정도로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우리가 안내하는 저희 예.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 안내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7월, 여기다 7월, 8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저희가 9월에는 보건증은 혹시 동구에서 발급이 됩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ARS 응답도 그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민원이 네. 많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네. 자체가 날짜가 네. 저희가 똑같이 올려놓은 오늘 나온 건데요. 제가 네. 뽑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10월, 여기는 8월이라서 네. 저도 우리가 10월로 알고 있었는데 네. 보고서는 먼저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보건증을 발부하러 가서 주로 안내는 남구로 많이 해주신답니다. 여기에서 가까우니까 물론 그러는데 저희가 좀 이게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좀 최대한 빨리 이제 당길 수는 없다고 하지만 네. 안내도 잘 해주시고 이게 혹시 직원이 남구에 가서 도와드리거나 같이 해갖고 좀 빨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이제 거기 남구나 뭐 북구나 가까운 데도 다 업무 이게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가서 하는 게 이제 검사 기간도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남구 보건소랑 또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좀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또 이제 재발급은 저희가 전국 어디에서 되기 때문에 재발급은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이게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렇게 이직률이 높아서 저기 재발을 또 이게 재발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 많은 상황 중에서 보건증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보건증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고 이제 죄송합니다. 담당 부서에는 훨씬 힘드시겠지만 정말 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이것부터 홈페이지부터는 좀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김현숙 의원님. 네, 김현숙 의원입니다. 270페이지 우리 동네 건강마켓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민축제가 있는 그 동산수 1동, 학동, 지원 1동, 계림 2동에 이게 마켓을 운영해 오셨잖아요. 네. 성과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3군데를 권역을 정해서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주민의 생활 속으로 가자 해가지고 저희가 13개 동을 저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과 협의를 한 결과 주민총회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민총회 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고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이 좀 원하는 건강 요구도를 봐가지고 그 동에 좀 필요한 부스를 설치를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시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또 지원 1동 같은 경우는 사전 부스를 더 먼저 했어요. 그 개인식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빨리 오시잖아요. 식사하시고 그 빈 시간에 저희 부스를 이용하셔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그 사전에 조사를 했어요? 네, 저희가 동과 협의를 해서 언제 하면 좋겠냐,
어느 때 하면 좋겠냐 해서 네. 어떤 곳은 이제 총회랑 같이 하는 곳도 있고 또 이게 총회랑 같이 안 맞은 곳은 그냥 저희가 또 따로 날을 잡아서 가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참여자들이 많았었어요. 예, 네. 참여자들이 그 총회 오신 분들은 거의 한 번씩 부스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보고 네. 검지를 받고 가십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지금 현재 동들이 9개 나왔습니다. 네, 예. 9개 동 예, 예.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네. 하실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축제장에 오셔가지고 아신 분도 계시겠고 미리 또 이렇게 연락을 받고 홍보가 돼서 알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그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 전체 과마다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노진성 의원님.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276페이지에 마약 공포 탈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제가 2023년 11월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계기가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이 예방 교육 실시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5월 30일 날 첫 일회로 시작이 됐었는데 하반기에도 혹시 예방 교육 실시를 계획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가 일단 올해는 처음이어서 상반기만 하고 있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대중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이제 마약 교육이 저희가 중독관리센터에서 학교로 네. 이게 의무적이기 때문에 학교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곳에서. 그리고 학교로 지금 중독센터에서 계속 교육을 가고 있고, 이번에는 제가 학부모과 지역 이제 공무원들이나 그런 기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11곳이 있고 네. 그리고 중학교 6곳, 고등학교 네. 6곳 다 하시나요? 예, 거기서 교육 연계가 중독센터에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마약에 대한 위험인식 확산을 위해서 대리적인 교육을 더 상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 실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가 됐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교육이 대대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네. 이런 위험 인식을 좀 확산하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청소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 공간도 한번 설정을 하는 것이 꼭 구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관도 저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 또 대학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함께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적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가지고 네. 그런 교육 실시가 많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건강정책과 그리고 또 보건사업과 이제 업무 내용 잘 들었고 이 업무 보고의 그 제목들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새싹 리더라든지 채움, 마봉탈 굉장히 좀 센스 있고 예쁜 이름들 보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217페이지 보시면 우리 심장 제소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관련해서 이제 업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궁금해서 혹시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심장 제소동기 설치하는 장소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마사회에서 규정하는 경마장이라든지. 근데 우리 관내에 보면 저도 이제 행사를 이제 많이 다니면서 이제 기름동 세제 경마장을 다니긴 해봤습니다만 실내까지는 제가 못 들어가 봤어요. 경마장에 혹시 심장 제소동기 설치가 돼 있나요? 저희가 마사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마사회도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의무 구비시설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구비시설에 500세대 이상이니까 여기는 500세대가 아니고 일단은 거기는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네. 마사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궁금했고, 실은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은 곳에 이제 심장 제소동기 설치도 돼 있고, 이제 관리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바쁘신 중에도 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유념해서 좀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재작년이었는가 우리 그 노진성 의원님께서 그 심장 제도동기 그 설치해놓고 관리하는 부분 잘 노출도 되지 않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도 받고 하셨는데 잘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도 잘 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님.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는 동구 맘택시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 맘택시 운영 이제 1년 돼가지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또 금액도 10,000원 상향해서 30,000원을 운영하고 있고 네. 제가 무등일보 7월 2일자 기사 봤더니 굉장히 그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네. 영유아 가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이라는 점에 많은 임산부와 영유아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제 빅골 콜택시 네. 거기하고만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화 호출로만 이제 가능한 네. 것이 조금 이용 절차가 번거롭다. 이제 네. 기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만족은 하는데 여러 개선 사항으로 요새는 사실 다 요새 앱이 네. 상용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맘택시 이용했다는 어떤 이용자분은 맘택시 기다리는 동안 빈 차만 4대 지나갔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콜택시 회사에 매번 전화를 거는 것이 많이 불편하다. 앱을 좀 개발해서 호출이랑 지원금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사항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저도 실제 좀 주민들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2월, 그러니까 30,000원을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2월도 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중단을 했다고 이제 우리 과에서는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교통비 지원 대상을 지원금이 남을 경우에 그동안 2월 됐던 거 중단되지 않고 2월이 돼서 쓰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원금을 다 못 쓰더라도 다음 달 2월 해서 금액이 많지 않은 거고 실제 타 시도로 나가버리면 지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관내에서 의료기관 방문할 때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 2월이랑 앱 개발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아까 건강정책과에는 질문을 안 드렸지만 우리 동네 두반장 이제 마을자치과에서는 이거 말씀드릴 건데 우리 건강 톡파원 그다음에 건강 마켓 이거 다 우리 동네 두반장 앱에 다 떠요. 지금 우리 동네 두반장이 작년 8월에 23년 8월에 만들어져 가지고 상용화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6월달에 올라온 우리 뭐 오콘 걷기 앱부터 우리 여기 건강 마켓 건강 톡파원 이게 조회수가 뭐 2회, 4회 이렇습니다. 거의 안 봐요. 뭐 좋아요는 아예 눌러져 있지 않고 그래서 조회수가 너무나 극히 미비해서 이런 사실은 앱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 동네 두반장은 실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동명도로 하면 안전지키기 앱도 있거든요. 아예 접근 안 합니다. 근데 실제 맘택시 같은 경우는 앱이 실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앱을 개발을 해야지 사실 만들어 놓고 쓰여지지 않는 앱도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맘택시 앱은 고민해 볼 만하다. 이 스마트 시대에 전화로 빅골 택시만 불러야 되고 나가서 기다리는데 아이를 안고 기다리는데 계속 택시는 가고 그 택시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너무나 아날로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 주셨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금 2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지금 최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는데 우리가 전에는 그
배차 이용료라 해가지고 이용료라 해가지고 2,000원씩 우리 한 번 배차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급을 해줬는데 그것을 우리 그 택시 회사로 지급을 해줬거든요. 그게 네. 그 2,000원이 어떻게 보면은 주민 입장에서는 이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전 한 번, 2천을 냈죠 예, 주민들이. 예, 예. 예. 한 번이나 더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택시업계에서 이제 비코올 택시만 사용을 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행복택시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고 광산구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 지역에서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앱 개발에 대해서는 좀 예산상에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 상관에 대해서는. 앱 개발을 한번 예, 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마을자치과를 비롯해서 진짜 잘 안 쓰여지는 앱은 정말로 동구가 많이 개발을 했어요. 네. 우리 여기 건강정책과의 건강마켓이나 건강 톱파원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앱에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 두반장에 접근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지금 지원금이 2월 된다는 거 이 자체에서도 네네. 왜냐하면 2월 된 만큼 또 어떤 분은 또 소급해서 좀 해달라.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신청을 하더라도 매월 대상자들이 이제 신청을 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집중해서 한 3번, 4번, 여러 번 사용한 사람도 있고 기준이 다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을 돈을 올린 만큼 그만큼 2월을 중단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선 이용 후 네. 지원 아닙니까? 네, 그게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미리 해요? 쓰지도 않으면서? 아니요. 본인들이 진짜 네. 이렇게 내가 이것을 택시를 사용을 하란다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그리고 네. 자기가 신청해놓고 택시를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지원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를테면 3만 원을 다 못 썼을 때 네.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15,000원밖에 못 쓰고 다음 달에 됐어. 그럼 45,000원 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4만 원도 쓰는 게 아니라 안 3만 원 된다는 한도 거죠. 내에서만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5,000원이 저희들이 이용이 2만 안 원에서 된다는 3만 원 거잖아요. 올렸고 책임 배차 서비스 이용료를 우리가 추가로 2,000원 그 다시 택시회사로 드리니까. 돌려버렸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더 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연말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또 하시기로 했잖아요. 맘택시 운영사와 관련해서 평가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평가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 그때 한번 또 겁니다. 잘 해가지고 예. 우리 동구에 굉장히 이게 대표적인 복지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예. 우리 또 출생률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 네. 동구 맘택시가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네.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12월 달에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네네. 이제 적다 하니까 더 올려주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 의원님. 이지혜 의원입니다. 285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구비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500명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일단 접근하기가 굉장히 고비용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좋은 사업 생각해 주셔서 좋은데요. 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네. 점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범위를 확대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이것이 이제 한 명당 지금 작년에 올해 입찰가가 83,6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행비 적종비가 19,61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10만 원 3,200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 이제 예산이 풀린다 하면은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병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죠. 주시는 거잖아요. 네. 약값만 받고 하시는 예, 예, 거니까 약값도 좀 좋은 약을 저렴하게 예, 제공을 하셨고 간호사 하는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건 좋은 약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이건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이 어렵지만 예. 정말 일반 저희 같은 주민들이 이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18만 원, 23만 원 일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네, 네, 병원에서 그 비용을 내고는 좀 맡기가 어려우니까 좀 정말 어려운 재정이고 이제 계속 돈을 줄이라는 상황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저희 파상풍도 하고 있나요? 파상풍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동구에 맨발 걷기장이 굉장히 네, 많이 네. 활성화됐잖아요. 네. 지금 저희들도 청에서도 그러고 저희들도 모두 관심도 많고 해서 많이 했는데 제가 맨발 걷기장을 거기 가서 여쭤보면 어르신들께서 거의 파상풍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10만 원이 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좀 잘 하시면 위험할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대상포진도 해주시길래 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좀 파상품까지 확대해 주시면 좀 어쩔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구비로 어렵게 마련하셨길래 저희 이제 진짜 맨발부 걷기가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고해 주시면 어쩔까 하고 제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김현숙 의원님. 네, 김현숙 의원입니다. 284페이지 심쿵 혈관 튼튼 동네 만들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복시비 구비해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22년에 이렇게 지산 2동이 13개 동 중에 선정이 되었는데 네. 어떻게 해오셨어요? 저희들이 그 해년마다 건강 요구도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요구도 조사를 했는데 지산 지원동이 13개 동 중에서 네. 이제 마지막 번째고 네. 그리고 지산 2동이 지산 12번째였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저희들이 지원 2동 같은 경우는 네. 관내가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의 그 세개 사업 중에서 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2동을 빼고 지산동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오셨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혈당코리라든가 혈당코 건강코리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각 그 동마다 아니죠 그 각 통마다 이렇게 그 약국이라든가 뭐 마트라든가 이런 데다가 우리 거치대를 해가지고 건강 정보도 알려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그 홍보지 같은 경우도 거기다 꼽아놓고 이제 주민들이 쉽게 접하게끔 그렇게 그 지원 이동 관내 13군데 그 환경 조성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잘하셨는데요. 그 이제 요즘은 그 경로당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도 유튜브나 네. 그 SNS를 많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일반 건강 관련한 상식들도 많이 풍부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알고 계신데 또 우리 그 보건소에서 네.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는 직접적으로 네. 대하면은 또 그 인식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예. 예, 예. 그 경로당 같은 데는 항상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좀 찾아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예,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시기를 예. 예, 저희들 저희들 방문보건계에서 예. 우리 동구동락 건강 경로가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저희들 이제 페이지가 거기가 283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막상 그 해보면은 네. 이제 그 만성질환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네. 이제 가서 한방이라든가 양방이라든가 그런 처치를 해주면은 네.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한방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인기 만점이시고요. 네. 예, 그렇게 아주 더 지금 올해 전반기 때 지금 37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더 된다면은 이제 하반기 때도 물론 할 텐데 네. 더 많이 신청을 해주신다면 그때 저희 더 하게끔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강위원 위촉해가지고 13명이 있는데 네. 그 위원들은 어떤 일을 한가요? 위원들이 이제 아까 전에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지만 단순히 놔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관내가 이제 통장님들 주로 위주로 해서 네. 이제 그 사람들 그 위촉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많이 더 홍보를 네, 좀 네, 해달라고 네. 그 위원 그런 뜻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장님들은 거의 주민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잘하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잘 좀 이렇게 잘 해주시고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현숙 의원님께서 혈관 튼튼 동네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최근 우리 동구의회는 그 호주에 이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 호주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배운 것 중에 그 호주에 이제 보건사업청 같은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 관청들이. 근데 거기에는 호주 사람들 건강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으로 두는 것이 그 혈관
혈관 관련한 그 건강 정책들을 갖다 너무나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저도 몰랐습니다만 그 혈관계를 갖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만병의 그 근원을 가장 원초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좀 배웠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또 이런 또 사업들이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김현숙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그래서 활발히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현정 의원님께서 우리 동구 맘택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맘택시는 우리 동구 이제 정책 중에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그 복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구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이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박현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용하시는 분들 현재 또 이용해 보신 이용하신 분들이라거나 또 앞으로 향후에 또 이용하실 분들이 요구하고 또 개선책이라든지 좀 보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점들 예를 들면 뭐 이용 편수가 적다거나 그 신청하는 뭐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이제 뭐 아까 이월금 부분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또 적절한 뭐 나름의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조금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숫자만 혜택 받는 분들의 수요자들의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시는 이용자분들이 그 만족감을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좀 더 질 높은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아까 답변은 그래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여타 정책보다도 이제 동구에서 굉장히 호평받고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앱 개발하시게 되면 나름 좀 이용자도 많으실 걸로 좀 다른 여타 앱보다는 그래서 그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예산 요구도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로경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님.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월 달에 제가 좀 질의한 내용을 소표로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297페이지 안전한 배달음식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그 주방 공개 CCTV 영상을 수립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토스트캠이라고 뭐 60개 치킨도 이야기를 해주셨었고요. 그 시스템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최초 실행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그 음식점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항이 좀 있을 수 있다. 반대가 좀 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영세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배달비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함께 발굴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뭐 배달비 경감이라든지 여기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건 죄송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배달비에 대해서는 저희 구차원에서는 고민한 게 없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배달비는 좀 다운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배달비 경감뿐만 아니라요. 어떤 이 음식점이 참여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뭐 현판 지원이라든지 어떤 것을 좀 지원을 해서 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주민들의 배달 음식에 대한 그런 신뢰성 회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참여하는 그 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 많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여기 추진사항을 좀 보니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이 설문조사는 562개소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요, 지금 상반기 네. 지금 50%만 지금 점검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직접 의사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절반만 하셨군요. 예, 절반 232개소 정도 하셨겠네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니까 필요 예산 과다 발생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 어떤 예산이 과다 발생했습니까? 저희가 CCTV를 주방에 설치하려고 보니까요. 네. CCTV 기종은 쌉니다. 지금 현재 나오면 그거 한 10만 원 정도면 좋은 게 있는데 네. 문제는 그걸 송출하고 직접 우리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요. 네. 제가 KT하고 SK하고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네. 일단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초기 비용이 한 2,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초기 비용. 예, 초기 비용이 그렇고 개인당 또 이렇게 하는 게 그 우리 지금 370만 원. 개인 부담으로. 예,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처음에 할 때는 좀 저도 지금 의욕이 좀 앞섰고 해서 이게 단순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두드림도 있고 해서 그 연계되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이 초기 비용이 이렇게 좀 만만치 않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60개 지키는 대기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그 대리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데 네. 지금 저희들 그 업소는 이게 지금 기술이 약한 지금은 안 따라가더라고요. 지금 기술이 저희들이 지금 요새 보면 생각만 해도 바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동력이 따라왔었는데 이 비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빠르고 이걸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요구가 있으면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초기 비용도 좀 다운이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지금 계획을 잡았다가 업소 수가 560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소비자 감시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월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북구에서도 이런 지금 사건이 지금 음식 재사용 사건이 지금 발생이 돼서 저희도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 나름의 우리 동구는 지금 좀 저희들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이 북구도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이었거든요. 종사원에 절대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저희들 현장에서 그 쓸 때 이렇게 적발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부 고발은 가능해서 저희들이 업주 교육은 법으로 돼 있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종사원들한테는 이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오고 업소를 점검을 할 때는 종사원들을 불러 모으고 내부 고발을 유도할 수 있게끔 설득이나 하여튼 그 위생법에 관련된 걸 교육을 좀 해달라 지금 지시를 했고요. 네. 그래도 지금 안 될 것 같아서 좀 강제성을 띄워서 이런 업소는 적발이 된다면 언론에 통보해서 원천적으로 그냥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먹는 거하고 장난을 못 치게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봤던 주방 공개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에. 근데 네. 본인들이 지금 이게 자꾸 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이런 업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CCTV 설치하고 최대한 기능을 빨리 살려서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편하고 안심하게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방 개방이요? 예. 아니요, 저희들이 강행 그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 조사할 때 네. 주방은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종사원들 내부 고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다. 그 교육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내부 고발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감이 좀 강해져가지고 그 부분 좀 수정을 해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초기 비용과 그리고 그 영세업자들의 참여의 그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개인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또 지불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이게 과연 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됐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할 수는 562개소가 다 하기는 어렵다고 좀 보고요. 대표적으로 좀 시범 사업이라도 좀 통해가지고 그런 성과도 한번 봐보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나가고 이런 것을 한번 올해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생관리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합동 단속 기간이죠.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동이 됩니까? 지금 이번에 그 북구 사건도 있고 해서요. 7월 초부터 지금 시하고도 합동단속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이랑 장마철 때문에 이제 식중독에 관련된 그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때도 그 과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ATP 그 시스템 그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전달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위생에 관련된 것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올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시료를 전달하기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준 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건수는 주도리아 혹시 건수는 그 추후에 말씀해 예, 주시길 따로 바라겠고요. 말씀, 예. 그 ATP는 그때 이제 크게 이거를 확대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 과장님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었는데 도서에서 혹시 또 검토한 게 있습니까? 세대 이상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일반 음식점은 20개소, 25개소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4,000개소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ATP 시스템을 가지면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일단 그 일반 음식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경각심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3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그 30분이나요? 예. 30분이 돌아다니시면서 세대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 한번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입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현정 의원님. 네, 박현정 의원님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방역이 지금 위생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방역 보건사업과입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따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수 의원님. 김현수 의원입니다. 293페이지 뷰티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5.18 민주광장 그 충장 축제 기간에 금남로 일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장소가 너무 멀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뷰티 관련된 업종이 4개 업종입니다. 네. 이게 두발, 그다음에 우리 네일, 네.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그 메이크업이거든요. 네. 지금 좀 회장님들 이제 한 번씩 다 찾아뵙고 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는 우리 그 강주 여대에다가 해서 네. 우리 학생들 위주로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 저희 축제하고는 좀 더 이렇게 안 맞다 해서 네. 이번에는 지금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 각 그 협회에서 네. 내년부터는 본인들한테 저희가 하라겠습니다. 네. 그 4개 업종이 본인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하셔서 네. 같이 축제도 즐기시면서 본인들의 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으셔라 라고 했고요. 네. 이번에는 같이 올 수 있으면 같이 오셔서 네. 학교와 또 지금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며칠 내서 서로 네. 보완하면서 지금 해주입사 좀 청을 드렸거든요. 네. 굉장히 저 회장님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최대한 활용도가 높은 구역으로 저희들이 좀 잡아서 네. 우리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확실하게 지금 어떤 사업의 계획은 돼 있지 않고 아니요, 되어 네. 있습니다. 아, 돼 그 있습니다. 전부 다 부스로 해서요. 네. 한 번씩 와서 해보시는 겁니다. 체험하시는 공간. 네, 네. 예. 그래. 아무튼 작년에는 좀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축제 그래도 그 메인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방금 위생과에서 우리 북구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아까 좀 대책처럼 이제 말씀 주신 것이 이제 내부 고발 그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고안하시다가 이제 아마 궁여지책으로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 부모님 식당을 한 30년 이상 하셨고, 근데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 내부 고발자가 나오려면 그분이 자기 식당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업주하고 좀 관계가 그렇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일을 업을 그만둘 각오까지 한 사람이 있어야 내부 고발이 됩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본인이 계속 일할 직장인데 여기에서 우리 나 음식물 재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만에 아주 소수의 건이라도 그런 건이 생기게 되면 다행히 주민들 건강권 보장 입장에서는 좋겠죠. 저는 이제 한 가지 공고를 드립니다. 차라리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하시되 실은 우리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 보거나 이제 우리가 듣는 이야기로도 지금 북구의 그 한우 식당 그 하나 때문에 그 한우 식당은 앞으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 북구뿐이 아니라 광주 전체 한우 식당들이 전부 다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차라리 그런 그 업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위생 지도를 하신다든지 할 때 그 내부 고발하고 병행해서 이런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영업이 정말 문 닫아야 될 지경으로 그리고 당신들이 한 그 일 때문에 지역 경기가 전부 다 엉망돼 버리는 그래서 낙인 찍히는 그런 효과까지 정말 정말 큰 잘못이다 하는 인식을 시켜주시는 교육이 전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일을 많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또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방 차원에서는 그걸 좀 노출시켜 주시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292페이지 보니까 공중위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관내 숙박업 수가 129개소가 있는데 현재 금년에 26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셨고 했는데 이제 아마 인원이라든지 예산적인 문제로 전수조사까지는 안 되시겠지만 우리 요식업계나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아무튼 그 나머지 업소에도 직접 방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위생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홍보 좀 효과적으로 좀 잘 해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